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뭐랄까 완전 다른 사람, 심지어는 괴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요? 그 배신감 진짜 씁쓸하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. 도대체 왜 멀쩡했던, 아니 좋았던 사람들은 변하는 걸까요?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. 이거 사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한 일 아닐까요?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아요.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뜨겁고 정의롭던 사람을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? 좋아요.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.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. 겉으로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으로 꿰뚫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회사 이야기예요. 여기 모두가 존경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이분은요, 항상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회사가 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 싶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런 분이었죠. 그런데 이분이 인사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. 팀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그 사람이요.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던 그 성과주의 시스템의 뭐랄까 제일 무서운 집행자가 된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인 변화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? 이번엔 1980년대입니다. 그때 그 시절 사회를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기존 질서에 정말 치열하게 맞서 싸우던 학생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.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수가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싸웠던 바로 그 보수 진영의 가장 앞장서는 목소리, 즉 나팔수가 되어버린 겁니다. 혁명가가 기득권의 편에 서게 된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1970년대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. 주인공이 대학생 때 정말 우상처럼 따르던 선배가 있었어요. 시위를 주도하던 아주 멋진 선배였죠. 그런데 졸업하고 사회에서 우연히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그 선배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, 야, 대무 그거 다 헛짓이야. 학생은 공부나 하는 거야. 와, 자기 젊은 시절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 한마디에 주인공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끼죠. 자,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. 이런 변화들, 과연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배신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 같은 걸까요? 이제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변화를요,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노벨상 수상자의 아이디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. 네, 바로 이분입니다. 이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 사람,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이죠. 사이먼이 제시한 개념이 뭐냐면요.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완벽하게 계산해서 최고의 정답을 찾아내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잖아요? 그쵸?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, 우리가 가진 정보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,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런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. 우리의 합리성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해요. 첫째,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죠. 둘째, 어찌어찌 정보를 다 모았다고 쳐도 우리 뇌가 그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. 용량 초과죠.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. 우리는 최고의 선택, 즉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싶은 선에서 멈춘다는 거죠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자,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아주 멋진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세 가지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? 이 표를 보시면 아!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. 자, 아까 그 선배 동료 이야기부터 다시 볼게요. 그 사람이 그냥 팀원이었을 때는 자기 동료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.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답이었죠.
그런데 인사팀장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이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를 위하는 게 그 사람의 새로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. 80년대 운동가들이나 소설 속 졸업생도 똑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변절이나 배신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니까 그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바뀌고 결국 그 안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도 달라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. 이 모든 변화가 어쩌면 가치관의 배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바뀐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적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?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게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요, 그냥 어려운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렌즈를 하나 갖게 되는 셈이죠. 오늘 우리가 한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.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. 혹은 더 쉽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.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만약 바로 내일 여러분의 자리가 바뀐다면 어떨까요? 직업이든 취위든 내가 접하는 정보가 확 달라진다면 과연 나의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바뀔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어쩌면 쉽게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.